입시 우문 현답 제이쌤TV 제이쌤입니다. 자, 오늘은 예비 고1 친구들을 위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비 고1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금 벌써 웃음이 좀 이렇게 나죠?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는 재학생들하고 이제 재수생들 이렇게 좀 중심으로 고3과 재수생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뭐 방학 특강이라든지 이제 이럴 때 예비 고1 친구들 이렇게 보면 이제 점점 아빠 미소가 나오기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나이 때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들썩들썩 하실 텐데 사실 엄마 아빠의 그 들썩거리는 마음과는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은 늘 천하태평하죠. 그래서 이제 막 무작정 열심히 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공부해야지! 라고 무작정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팁들을 좀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중학교 때와는 달리 이제 입시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이제 전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무슨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정도는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5학년도 수도권 대학들 기준으로 전반적인 어떤 전형들을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립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아주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면 학교 내신과 종합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몇 등급이면 어딜 붙는다는 교과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보고 대학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고요. 일반고 친구들은 좀 그렇다고 불리하냐, 못 붙냐? 아닙니다. 다만 일반고에서는 내신 한 2등급 대 친구들에게까지 상대적으로 유리한, 3등급은 못 붙는다는 아니고 유리한 전형이고, 자신의 꿈과 진로가 학교 생활들과 연결이 돼 있는 것들, 즉 단순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자신의 어떤 진로의 방향성과 그 다음 전반적인 내신 성적, 학교 활동들이 좀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은요, 단순히 내신 성적만 보고, 즉 여러분이 전국 자사고 최고 가장 어려운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이건 상대적으로 내신 따기가 조금 쉬운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이건 좀 비슷하게 혹은 똑같이 보는 전형을 교과 전형이라고 하고요. 논술 전형은 말 그대로 대학에서 따로 치르는 논술 시험을 보는 겁니다. 주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 그리고 경기도 일부 대학들, 지방의 거점 대학 일부 대학에서 뽑는데 주로 수도권 대학들에 편중이 돼 있고, 정시는 주로 수능으로 약간의 내신이 포함되는 학교들이 있지만 서울대, 고대처럼 정시로 수능으로 가는 대학들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수시는 내신 그리고 학교 생활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비교과, 특히 종합전형에서, 그리고 수능 최저가 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뭐 정시야 말 그대로 수능을 가지고 이제 가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신과 수능이 예비 고1 친구들에게는 기본입니다. 다만 수능은 조금 먼 미래의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일단 학교 내신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자, 일단 입시 전형은 우리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대략적으로 수도권 대학들의 최근 한 2, 3년 동안의 러프한 좀 대략적인 입시 결과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뭐 절대적인 수치로 볼 필요는 없고요. 수도권 대학들은 이렇게 1, 2등급 정도를 좀 요구하는구나. 경리우수를 한번 쫙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 정도 성적대들을 요구하네. 이야, 1등급 대까지, 그죠? 그리고 여기 정시는 100분위, 그러니까 이제 상위, 뭐 100%부터 90%대 언저리까지인데요. 이제 보면 80% 후반대까지, 물론 이제 예비 고1 우리 제자님들이 이제 대학에 갈 때는 조금 이 퍼센테이지가 달라질 텐데, 대략적으로나마 요 정도 100분위 성적대에서 형성이 되구나 정도만 알고 있자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비 고1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나옵니다. 참 교과서적인 얘기죠. 꿈, 진로를 탐색하라. 근데 오늘은 막연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꿈과 여러분들의 진로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정상입니다. 내지는 바뀌는 게 더 보편적이에요. 이것부터 착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비 고1 때부터 똑같은 진로,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공학과 프로그래머, 그게 아니고, 지금 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것도 저것도 관심은 가져봐야 되겠죠. 근데 그 꿈과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 크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정부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나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어떤 이 직업군 혹은 학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이따 커리어넷이라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각 대학의 입학처. 네, 여러분들 대학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고객님입니다. 앞으로 인구수가 점점점 줄어가는 와중에 학생들 굉장히 소중한 고객님인데 요즘 대학들은요. 최상위권 대학들마저도 학생들 유치, 물론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학들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로 굉장히 자세한 정보들을 공유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K무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당 학과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수님들의 전문가들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테드 정도는 좀 잘 알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리고 EBS 다큐도 좀 개인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전부 다에서 제일 압도하는 건 다양한 독서죠. 근데 이제 책 읽어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도망갈 테니까 일단 독서는 여기 항목으로 하나 넣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정부 산하기관에서는요. 이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진로 심리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메인 홈페이지를 지금 따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다양하게 많아요. 직업 적성 검사, 진로 성숙도 검사 등등등등 해가지고 기회 닿을 때마다 짧게는 한 5분에서 길게는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는데 여러분 MBTI만 하고 있지 말고 응? 물론 재미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틈틈이 부모님하고도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혹은 영상을 부모님이 보고 있다면 엄마도 해봤는데 엄마는 이렇게 나왔어. 너도 한번 해볼래? 등등등등. 알겠죠? 자, 그 다음 이 대학 정보들입니다. 일단 경희대학교 입시 이제 가이드북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학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경우가 많다고요. 예를 들면 화학공학과와 화학과의 차이점도 꽤 많이 모르고요. 뭐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뭐 토목건축학과, 토목학과 이런 차이점,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해됐죠? 이런 차이점들을 일단 각 대학들에서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보여주는 자료들, 특히 요즘 또 영상의 시대니까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네, 뭐 입학처라고도 합니다. 근데 정확한 명칭은 고려대는 이제 인재발굴처인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유튜브 채널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과에 대한 유튜브 영상들이 이렇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진로 전공 체험 강의를 해가지고 예전 거부터 쫘르륵 하고 올라왔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야를 확 넓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테드 강연들이요. 테드 사이트 그리고 이 K무크 예비고1 친구들이라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계기,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관심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첫 발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테드, K무크까지 알겠죠? 한 번씩 들어가보고 우리 찍먹한다고 하나요? 찍먹들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듣기 싫은 공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습관이라는 표현을 좀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하다가 고등학교 때 조금 이렇게 꺾이는 친구들을 좀 보면 이제 그 습관의 문제가 이제 사실 제일 많죠.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때는 범위도 좁고 특히 수학이 앞에 단원, 즉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단원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중학교 때 좀 망했어도 중간고사 때 좀 망했어도 뭐 기말고사 열심히 하면 그때 바짝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르고 또 전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다 보니 영어, 수학, 국어 뭐 그냥 8점, 90점, 100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익숙하다 보니 나 공부 잘하나 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일단 범위도 넓고요. 특히나 수학은 영어 선생님이지만 특히나 수학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뒤에서 연결되는 혹은 1학년 때 배웠던 것들이 2학년 때 연결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꾸준히 누적된 학습을 하지 않으면 즉 벼락치기로 따라잡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님들 이제 12월, 1월, 2월, 3월 지나고 나서 이 4월에 이때 바짝 해가지고 중간고사 보는 이런 준비해서 중간고사 보는 식의 학습으로는 따라잡기 쉽지 않으니 공부는 원래 꾸준히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습관을, 그 공부를 꾸준히 원래 하는 거다라는 이 습관을 고1 때 잡냐, 고2 때 잡냐, 고3 때 닥쳐서 잡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 됩니다.
좀 잔소리 같은데, 내지는 잔소리인데, 공부는 원래 그냥 하는 거니 재미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꾸준히 하는 습관. 알겠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 복습하는 것들. 습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습관을 들이는데 조금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건 바로 플래너입니다. 근데 우리 제자님들 플래너를 쓰는 걸 보면 가끔씩은 그냥 좀 뭉뚱그려서 쓰는데요. 그거보다는 이거 선생님장에서 좀 관리하는 친구들 건데 시간대별로 내가 계획을 좀 해놓고 그걸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 이 수행도들을 직접 체크하는, 다시 한번 그냥 뭐 했다 안 했다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나서 다시 한번 그걸 꼭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길 바랍니다. 혼자 하긴 쉽지 않을 텐데요. 이 습관들이 조금씩만 들어지게 되면 꾸준히 공부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선행이요. 사실 예비고일, 네, 선행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학습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입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교육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선행하셔야죠. 자, 그런데 국어용 수학에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 선행을 하셔야 되는데 선행해야 되는 건 바로 심화입니다. 어떤 심화냐? 바로 이 중학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계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알겠죠? 고등수학 상하 이것만 달달달 하기 전에, 특히나 중학교 때 수학이 좀 부족했던 친구들은 아주 빠르게라도 중학 전과정에 있어서 뭐 대소범위라든지 특히 함수 부분들, 이게 연결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병행을 좀 하셔야 되고, 이걸 혼자 하기가 쉽지 않으면 인강의 도움을 좀 받더라도 이 선행을 하면서 꼭 중학과정들 팡크나 있는 부분들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물론 중학교의 도형 파트까지는 직접적으로 관계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중3 2학기 때 나오는 도형 파트는 조금 빠지더라도 전반적으로 함수라든지, 알겠죠? 뭐 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수체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셔야죠.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수학과 관련돼서 스피드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수학 상한데, 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데 우리 2학기 때 내신에 반영되는 하에서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상태로 고등수학 하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매몰되면 안 돼요. 고등수학 상하가 한 바퀴 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혹은 2바퀴, 3바퀴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수원까지 해두면 제일 좋은데, 사실 상하도 안 돼 있는데 수원까지 들어가는 건 좀 넌센스일 수 있어요. 실력에 따라 다르지만 실력이 되는 친구들은 상까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상하를 회독하는 느낌으로 반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한번 끝냈어요가 아니에요. 계속 강조합니다. 돌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영어와 국어입니다. 일단 영어는 어휘력과 어법을 탄탄하게 다지셔야 되는데, 이 어휘를 그냥 뭐 어휘 교재 하나 달달달 돌리는 거 물론 좋죠. 어휘 교재 안 돌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다만 영어 강사 입장에서는요, 문장 독해를 바탕으로 하면서 이 어법 기본을 돌리는 게 좋지, 그냥 단어만 암기하고 그냥 문법만 따로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문장 독해, 사실 이제 현장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은 알 텐데, 문장 독해를 하시면서 문법과 어휘를 병행하는 걸 강하게 권장하고요. 자, 국어는 국어와 수학은 제 전문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수많은 선후배 강사들의 자문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다는 점, 그거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도 나름 선후배 강사들을 통해서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많으니 어느 정도 공신력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어는 마찬가지로 어휘력과 함께 문학작품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교 추천 문학작품 같은 것들이 정리가 돼 있는데, 그거 좀 읽는 거 내신 대비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 기출 모의고사 정도는 돌리는 게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여기서 영어하고 좀 결이 달라지는데, 영어는 지금 문제풀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가 주가 될 필요는 없다. 주가 되는 건 문장들, 그리고 여기다가 문제풀이를 좀 겸하면 된다 정도까지. 다만 이렇게 써놨는데요, 압도적인 건 이거죠. 비율입니다. 최소 60, 저는 수학은 70% 정도까지. 자, 영어 선생님 피셜이니까 더 믿을만 하지 않나요? 여러분 전체 학습량의 60, 70%는 수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등학교 때, 이 예비고일 때 수학을 조금 게을리하면 따라잡기 불가능하진 않는데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입시 전형 전체적으로 대학 입시라는 건 이렇게 3년 뒤에 일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학교 내신이 제일 중요하고 수능도 중요하구나. 지금은 대신 학교 내신 중심으로 챙기는 게 맞구나. 진로를 그냥 꿈을 가져라, 무조건 정해라는 아닌데,
찍먹이라는 표현 아까 썼죠. 이것저것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동기부여, 자극,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산하 기관이라든지 대학 자료라든지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히 학습하셔야 됩니다. 내신 기간에 공부하는 건 글쎄요, 그냥 그건 당연히 할 일이고, 알겠죠? 그러려면 플래너 쓰는 걸 강하게 권장을 하면서 학습 내용으로는 국어, 영어, 수학 선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 선행의 내용 가운데서 수학이 압도적이어야 한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고등학교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